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한국 서울의 K드라마란 제목의 프랑스 금융회사 매거진 크레디 아글리콜에 실린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K드라마가 심각한 위기에 있습니다. K드라마를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지금의 한국 상황이 K드라마보다 더 스펙터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극장 관객이 줄고 K드라마 시청률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모든 신경이 바로 지금 내란수기가 싸질러 놓은 똥 때문에 그것을 치우느라 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K드라마보다 뉴스 소비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란수기를 지지하는 극우 일베 유튜버들이 엄청난 가짜뉴스를 쏟아내며 우리 사회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럴 땐 가장 객관적인 시각으로 우리나라 상황을 해외에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소개할 기사는 프랑스 금융회사 칼럼인데 지금 우리의 정치 경제 상황을 제3의 눈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계속됩니다. 경찰 일부 특수부대 등 4천여 명이 동원된 대대적인 작전 끝에 윤 씨가 지난 1월 15일 수요일 검거됐습니다. 대통령은 탄핵 절차 외에도 여러 가지 조사의 대상입니다. 한국 정치 역사상 처음으로 48시간 동안 경찰에 구금된 가운데 대통령은 혈전을 피하기 위해 항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도 그는 여전히 구금되어 있습니다. 윤 씨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보호하겠다는 대통령 경호실과 윤 씨 정권을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시도에 영웅 희생자로 보는 지지자들의 동원 사이에 긴장이 한 단계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진영과 시민사회의 반대자들이 윤 씨가 상상하는 혼란의 시나리오에 겁을 먹었습니다. 긴장감 넘치는 겨울, 윤 씨의 체포로 12월 3일의 기습계엄령 선포로 인해 발생한 일련의 연쇄 사건으로 특정지어진 다사다난했던 첫 번째 장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에 국회는 한 달 반 만에 윤 씨에 대한 탄핵소추를 제기하고 첫 번째 임시 대통령을 선임했지만 윤 씨의 쿠데타 시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의 대상이 됐습니다. 지금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합니다. 이 모든 것은 매우 긴박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겨울 추위를 견디며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그의 퇴진을 요구한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의 수많은 시위로 특정 지어졌습니다. 한국에서 매우 강력한 복음주의 교회가 지배하는 친윤운동은 트럼프 진영에서 영감을 받아 2020년 패배 이후 사용된 슬로건인 스탑 더 스틸을 사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윤 씨는 2024년 총선 결과가 주로 민주야당이 압승한 것이 북한의 컴퓨터 해킹으로 인해 조작됐다고 주장합니다. 트럼프 진영은 현재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직면한 모든 법적 절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재선은 윤 지지자들의 선동을 부채질하고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사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의 항복 거부는 그의 지지자 내에서 그의 이미지를 강화시켰고 최근 몇 주 동안 그의 지지자들이 그의 끈기를 칭찬하면서 그의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윤 씨의 체포로 연일 시위가 종식돼야 하지만 사태 전개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6개월 내 대통령 탄핵 여부를 확정해야 합니다. 후자는 결정 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하는 조기 선거를 촉발할 것입니다. 어쨌든 정치적 불안은 적어도 올해 중반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위기 속에서도 한국 기관의 견고함, 특히 어떤 상황에서도 굳건히 버틴 국회의 역할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군대와 경찰을 비롯한 많은 관리들은 예를 들어 계엄령이 선포된 날 밤 의회에 들어가려던 군중과 의원들에게 총격을 가할 권한을 부여한 윤 씨의 명령을 이행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임시 대통령의 권한을 둘러싼 논쟁으로 의사결정을 지원시키거나 때로는 윤 씨 측에서 수사 진행을 방해하는 수단을 막아내며 국회는 국정의 생명력을 입증했습니다. 이 젊은 민주주의 정치적 논쟁, 마찬가지로 시민사회의 대규모 동원은 이 정권에 대한 시민사회의 애착을 입증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한국의 정치 계층이 여전히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1987년 이후 선출된 8명의 대통령 중 4명이 부패와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서 복역했습니다. 그러나 윤 씨에 대한 비난의 심각성은 전례가 없는 수준입니다.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정치적 취약성은 이미 강한 달러의 압박을 받고 있는 한국 통화에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이는 통화 완화 주기를 계속하고 경제활동 둔화에 약간의 호흡 공간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랬던 중앙은행의 결정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한국은행은 1월 16일 기준금리를 3%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후자는 실제로 국내 수준의 활동 둔화,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악화된 환율 압박,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크게 통제되는 상황에서 이를 다뤄야 합니다. 좀 더 확장적인 통화 정책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달러당 1,500원에 근접해 역사적 최고치를 기록한 원화는 변동성이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통화는 지난 1년 동안 달러 대비 10% 이상 하락했고 3년 동안 30% 이상 하락했는데 이는 이 지역에서 최악의 성과 중 하나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투자자들의 원화 가치 하락이나 정치적 혼란에 강하게 반응하지 않는 등 자본 유출이 지금까지 완만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미국 관세 인상 전망도 더해지며 특히 반도체 사이클 재개로 인해 미국이 한국의 주요 수출 시장이 됐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의 대미 흑자는 3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해 5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이는 한국을 새 트럼프 행정부의 표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한국이 고부가가치 상품을 제공하더라도 현지 소비시장이 거의 없고 여전히 중국 소비시장에 많은 상품을 수출하는 멕시코나 베트남과 같은 우회 국가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를 늘렸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자신의 자격을 보여주고 싶어하며 현재 한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고 있는 미국과의 특권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계속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국내 소비가 둔화되면서 높은 수준의 수출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12월 소비 데이터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소비자 신뢰지수는 이미 심각한 약세 징후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 판매가 둔화되고 이에 따른 소비도 둔화될 수 있습니다. 2024년 중반 이후 2% 미만으로 떨어진 인플레이션 궤적은 이러한 수요 감소를 반영합니다. 그러나 원화 가치 상승과 수입 가격, 특히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석유와 가스가 한국 전체 수입의 약 25%를 차지하면서 새로운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추가 통화 완화를 약속하기 전에 통화가 안정되고 미국 측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의심할 여지 없이 몇 달을 기다리기를 원하는 한국의 주저함은 보수적인 행동입니다. 12월 3일 이후 한국은 아직 결과를 알 수 없는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빠졌고 도널드 트럼프의 집권은 통화 가격과 수출량 모두에 부담을 줄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통일된 정치적 전선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런 불안정한 정치 상황에서는 미국 행정부와의 협상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정말 제3의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기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 포인트입니다. 내란 수계가 우리나라의 경제 리스크고 그가 탄핵되지 않는 한 우리 경제가 계속 심각하게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류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